3년 전 제주 사회엔 농지법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농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강병삼 변호사는 시장으로 임명돼 임기를 모두 채웠고 지난 1월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가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탐사K 고민주, 문준영 기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농업인이 맞습니까? 그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인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 첫 제주시장으로 지명된 강병삼 변호사. 청문회 시작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2019년 자신을 포함한 4명의 변호사가 감정가 52억 9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26억 원의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제주시 아라 택지개발지구와 붙어있는 농지. 강 전 시장은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돈을 쫓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쫓았죠? 예, 맞습니다. 그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계획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10년이라고 적혀 있어 허위 기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영농 경력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계획서에는 2020년 2월부터 콩과 메밀을 심겠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 재배도 1년 뒤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농민단체는 결국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1월에야 내려졌습니다. 강병삼 전 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4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건의 1심 결론은 모두 무죄. 취재진이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봤는데 기존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자 행복 추구권의 하나라며 시세 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매매 차익을 노린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고 2021년 제주지방법원도 시세차익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KBS가 확인한 여러 판례는 시세차익 목적을 농업 의사가 없다고 보는 직접 증거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 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 투기기를 열어주는 판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지법이 딱 그런 거거든요. 다른 땅 가지고 행복 추구를 하던 말던 그거는 국가가 신경 쓰진 않겠지만 최소한 농지는 공공재고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세차익 목적, 행복 추구를 하지 말라라고 제안을 한 건데. 1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 등이 농업경영 계획서에 직업을 농업인이라고 쓴 것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업인이 반드시 전업 농민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낙찰받은 농지가 유치권 등으로 즉시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메밀씨 파종, 돌치우기, 상추, 수확 등의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사진들 대부분은 청문회 이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여경은 판사는 KBS 취재진에게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외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의 변호사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농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의 직업, 농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간의 관계. 시청자 여러분은 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들이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산 것처럼 보이시나요?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수년 전 강전시장을 고발한 농민단체. 무죄 판결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고 있고 농민들은 그 밑에서 거의 소장농 비슷하게 이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으로 농민들을 지킬 수 있는가? 법으로도 농민들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당시 강전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시민단체 역시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4명의 피고 모두가 변호사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어쩌면 법조계 내에 그런 봐주기 그런 판결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1심의 이례적인 판결 외에도 이번 사건 재판의 특이점은 또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 이후 새로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곳은 2심 재판부의 3명의 판사 가운데 1명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변경됐습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주 법조계에서 일었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패싱 논란에 대해 제주지법은 법원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고, 농지법 무죄 선고에 대해선 개별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전시장 측 역시 법무법인 추가 선임에 대한 KBS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민들은요 3억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도 답이 없어서 농사를 못해요. 이거에 농민들이 화가 나고 울분을 터뜨리고 우리 예정자님은 농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제주시장 임용 여부를 떠나 해당 농지를 조속히 처분하겠다. 3년 전 청문회 이후 강전시장이 SNS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전시장은 최근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모 지역 농협의 사회 이사가 됐습니다. 법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을 과연 이 사회가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국민들이. 좀 깝깝합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